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어느새 2024년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확실히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건 아재들이 느끼는 과학적 감성인 것 같습니다. 그 짧다면 짧은 시간에도 굉장히 많은 유튜버들이 나락에 빠지곤 했었는데요. 이번엔 2024년 상반기를 화려하게 물들였던 나락 유튜버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피식대학입니다. 피식대학은 전형적인 추억팔이와 몰카 컨텐츠를 찍어내면서 떡상했던 유머 채널로 이용주, 김민수, 정재형 3명의 개그맨들이 만들어냈던 채널인데요. 한사랑 산악회 같은 주옥같은 IP를 만들고 떡상시킨 장본인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피식쇼라고 하여 해외 시청자들을 위한 영어 토크쇼를 기획하여 대박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2023년 백상예술대상에서 TV 부문 예능 작품상을 받기도 할 정도였는데요. 그렇게 잘 나가기만 하던 피식대학은 올해 5월 도파민 제로시티 영양이라는 영상을 올립니다. 영양은 우리나라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곳이라면서 청기, 상청, 진보, 이밤 같은 지명을 보더니 중국 아니냐고 하기도 하고, 영양에 와서는 최초로 자고 가지 않을 것이라고도 하고, 영양에서는 반찬 투정을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여기 뭐 있겠냐라고 하고, 햄버거를 먹으면서 여기엔 롯데리아가 없으니 젊은 애들이 햄버거 먹고 싶을 때 이걸로 대신 먹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솔직히 서울 집에서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맛이라고 비하를 합니다. 심지어 맛없다고 한 그 빵집은 촬영 허가를 받고 촬영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점심을 먹으러 가서 박리 찌개백반이라고 하는 곳에 상호명까지 다 노출시켜 놓고는 메뉴가 너무 특색이 없고 주는 대로 먹어야 된다고 비하를 하는 등 영양을 노잼을 넘어 거의 사람이 살 수 없는 동네인 것처럼 이야기를 계속하는데요. 심지어 영양의 특산품인 블루베리 젤리를 한 입 먹더니 블루베리의 탈을 쓴 홍삼이라면서 할머니의 살을 뜯는 것 같다는 망언도 합니다. 게다가 본인들이 먹어봤던 가게들만 네이버 지도에 모아놓는 맛구르망에도 빵집인 명보제가와 박리찌개 백반을 그대로 박제시켜 놓는 등 피식대학 구독자들이 보게 되면 꼭 피해야 할 집처럼 보이게 만드는데요. 촬영을 허가해준 사장님들에게 이런 식으로 보답을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혹평이 쏟아집니다. 결국 이 내용은 피식대학이 지역 비하를 도를 넘게 했다는 내용으로 굉장히 많은 뉴스를 타게 됩니다. JTBC에서 백반집 사장님과 전화 인터뷰도 진행했는데 이미 점심시간 영업이 끝났다고 이야기했음에도 피식대학 측에서 먹고 가야 한다고 요구했기 때문에 음식을 차려준 것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난리가 나는 와중에도 피식대학 측은 인스타그램 같은 개인 SNS에는 꾸준히 사진을 올리는 등 엄청난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는데요. 심지어 콘텐츠에서 자기가 너무 핸드폰에 중독된 것 같다면 한전에 취직을 해서 영양으로 보내달라고 하면 뇌가 자연 상태로 돌아올 것이라는 막말도 했었는데, 이를 본 한전 영양지사장이 우리 지사 근무하는 후배들이 너무 딱하다는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댓글이 사라져서 댓글을 삭제했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영양지사장은 본인 댓글이 잘 보인다는 인터뷰를 하여 사용자 숨기기 기능으로 본인 입맛에 안 맞는 댓글을 숨기기 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게 됩니다. 결국 영양군수가 직접 등판하여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지역 비하를 방송 소재로 한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며 영양군민과 출향민들의 자존심을 회복시켜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영상을 올린 지 일주일 만인 5월 18일에 피식대학은 사과문을 올리게 되는데요. 영양군 편은 지역 명소가 많음에도 한적한 지역이라는 컨셉을 강조하여 촬영했고, 이에 따라 콘텐츠적인 재미를 가져오기 위해 무리한 표현들을 사용했다며 많은 피해를 겪은 두 분의 사장님과 영양군민 한전 직원들에게도 사과드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도 영양군 채널은 나름의 노를 저어 600명에 불과하던 구독자가 7,000명 가까이로 불어나게 되었고, 피식대학은 순식간에 몇십만 명이 감소하면서 300만 명 밑으로 떨어지게 되었으며, 피식대학은 이후로 아직도 아무런 영상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싱글벙글입니다. 싱글벙글 역시 코미디언들이 만든 채널로 연기를 하는 웹드라마 형식의 꽁트 영상을 올리면서 대박이 나는데요. 여러 여자 배우들도 섭외하면서 더욱더 채널은 성장하였고 어느새 100만 명이 넘는 대형 유튜버가 됩니다. 그런데 6월에
나 오늘 저녁했다니까 라는 제목의 코지마 안마 광고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갓 전역한 주인공이 계속 재입대를 하는 꿈을 꾸는데 그것마저 꿈이라서 아직 전역도 하지 못했다는 무시무시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군대를 전역한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한 번쯤은 꿨을 법한 거의 트라우마에 가까운 내용인데 이를 개그 소재로 심지어 광고 소재로 삼았던 건데요. 수류탄 폭발 사고에 훈련병 사망 사고 등 여러가지 군대에서 희생된 장병들의 사건 사고들에 대한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서 이런 영상을 올렸으니 당연히 엄청난 욕을 먹게 됩니다. 처음엔 그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했던지 이 시국에 이딴 영상을 왜 쳐올림? 같은 댓글에도 좋아요를 누르기도 했었는데 나중엔 코지마의 이름을 게시글 설명해서 슬그머니 빼고 결국엔 영상을 올린 지 몇 시간 되지 않아 비공개 처리하게 됩니다. 싱글벙글은 그럼에도 공식 사과는 하지 않았고 배우로 출연했던 이송경만 인스타를 통해 사과를 하고 오히려 코지마에서 먼저 사과문을 올리는 총극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요. 광고 대행사에 법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내용도 들어갔었는데 그때서야 싱글벙글은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공식 사과문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2주가 넘게 지난 지금도 그 어떤 영상을 올리지 않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은 달씨입니다. 달씨는 외고를 나와 성균관대를 중퇴하고 연세대 언더우드 국제대학을 다니면서 대학생활 브이로그와 영어 회화를 중심으로 컨텐츠를 제작하며 대박이 납니다. 재미난 영어 표현을 알려주는 영상들의 쇼츠와 틱톡 등에서 큰 인기를 얻으면서 떡상을 합니다. 이렇게 연세대학교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그녀를 섭외해 인터뷰를 할 정도였는데요. 이후로도 계속 채널은 성장해 100만 명이 넘는 대형 유튜버가 되었는데 올해 6월 22일 뜬금없이 그녀는 본인이 전세 사기 피해자라는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시세 1억 7천짜리 오피스텔을 전세가 1억 6,500만원에 계약을 했었다며 말 그대로 깡통 전세를 계약했던 건데요. 잘 모르고 귀찮아서 보증보험도 들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계약 후 집주인이 2번이나 바뀌었고 새 집주인은 갭 투자를 실패하였다고 하며 이제 2년이 지나 집을 나가려고 한다고 하니 전세보증금 반환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전세 사기를 당하게 되면 집을 그냥 사버리는 매매를 하거나 결국 경매에 내놓게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피해자를 찾아내서 그 사람한테 폭탄 떠넘기듯이 전세를 넘기는 방법이 있는데 달씨는 전세 넘기기를 선택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사건이 유튜브 각이라고 생각했던지 이를 컨텐츠로까지 만들었던 점인데요. 본인이 유희왕 카드 뿌리듯이 집 반경 5km에 있는 모든 부동산에 직접 홍보를 했다고 하며 겨우겨우 어떤 분이 계약을 하시겠다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계약서를 쓰는 날까지 본인은 1분 1초가 고통스러웠다고까지 하는데요. 하지만 그 계약자는 집주인의 국세 체납 기록을 떼보고는 그냥 계약을 무르고 갔고 본인의 유일한 희망, 본인의 유일한 파랑새였던 그분이 가셨다며 결국 본인이 대출을 받아 집을 사버렸다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결국 본인이 피해를 입은 걸 누군가에게 넘기려고 하다가 실패한 경험담을 컨텐츠로 만들어 올렸던 건데요. 물론 법적인 문제가 없을지언정 굳이 이걸 영상으로 만들어 올리자 어마어마한 도덕적 질타를 받게 됩니다. 다음 세입자에게 전세 주고 넘기려고 한 거는 그냥 폭탄 넘기기 아니냐는 댓글과 자기가 사기당한 집을 다른 사람한테 그냥 팔려고 했던 게 진짜 소름 돋는다며 많은 사람들이 달씨를 비난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해당 영상을 비공개로 돌린 후 장문의 사과문 아닌 사과문을 올리게 되는데 본인이 취한 행동이 폭탄 돌리기가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어 이 부분을 명확히 설명하고자 한다면서 글을 올립니다. 처음엔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말대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인 줄 알았다며 본인의 의도는 결코 폭탄 돌리기와 같은 무책임한 행동이 아니라 주변 분들이 다음 세입자를 구해보는 것도 방법이라 하여 그게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처음 한 판단이 마냥 옳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본인도 알게 되었다며 부동산에서 하는 말을 따랐던 것이고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식의 면피성 사과문이었는데요. 사과문이 올라오자 여론은 더 나빠졌는데 폭탄 돌리기 맞으면서 뭘 폭탄 돌리기가 아닌데 계약 안 할까봐 1분 1초 피말리냐는 이야기까지 굉장히 많은 욕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같은 라디오 방송에도 출연하는 등 본인 스케줄은 스케줄대로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녀는 7월 3일에 최악의 악수를 두게 되는데 변호사와 함께 본인 영상을 보며 리뷰를 하는 컨텐츠였습니다. 변호사는 당연히 달씨의 입장만 변호하였고 달씨가 전세 사기 피해자입니다 라고 첫 영상에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달씨가 당했던 것은 전세 사기 피해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는 내용의 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달씨가 비판을 받았던 이유는 그녀가 범법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만한 행동을 시도했고 이를 컨텐츠로 만들었기 때문이었음인데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후로 역시 그 어떤 영상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얼굴 공개했다가 많은 욕을 먹었던 유튜버도 있는데요. 속풀이 짬뽕 알뜰세트라는 유튜버인데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고 재미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세트였습니다.